세상에 아버지를 더 소중하게 존경하는 한 다 없겠죠. 3명을 들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던 이미 이제 성령이 되는 사람이야.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지만 자신을 움직인 사람을 하는 거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들어온 사람 적어도 그 정도의 뭔가 그 소셜 그 인플루언스를 받아야 돼. 없이 그 나왔다는 거는 그냥 공부만 잘했다는 거야. 사회적 도움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야. 어? 그리고 그 근거를 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지금이라도 찾아봐. 선생님 이름 제대로 알고 있냐? 담임 선생님 이름 알고 있어? 자, 4번째. 본인 한번 얘기해봐. 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장군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시절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독립운동에 평생을 투신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공부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아주 좋은 그 양반이 육군 장군이야, 해군 장군이야, 공군 장군이야? 공군 장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공군의 최용덕 장군인데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훌륭한 선배님입니다. 저도 그분을 제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적어. 네. 발로 좀 적으란 말이야. 그냥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지 한 단계 더 넘어가지. 롤 모델. 존경하는 건 롤 모델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꾀만 부리는 사병을 보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돼? 그 친구를 다루려면은 뭔가 이 리더십 기술이 있어야지. 그 친구들에게 맞는 리더십, 롤 모델 하나, 너 이렇게 돼. 손흥민처럼 축구를 해봐. 손흥민이 축구 경기만 막 보여줘봐. 그는 그 문제가 있는 사병이 축구에 빠져들어가지고, 착해지고, 그런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그럼 네 번째 있는 친구, 한번 본인에게 리더십 역할이 있다면, 만약에, 공군 장교가 되면 어떤 리더십 역할을 발휘할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이란 배려하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포와 두려움,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이로써 선망의 대상이 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모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뒷담을 하거나 그리고 안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유하고 하지만 내면에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공군 지휘관이 된다면 두려움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빈 그런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이타심과 배려심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귀는 주목하고 반드시 자세는 이렇게 힘들게 있지 말고 물을 갖고 와서 먹고 남이 이야기하는 거는 귀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다른 자세는 집중력이 있을 때만 탁 하면 되는 거고 좀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도 괜찮으니까 할 때 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필게 되고 너무 경직되지 말고 할 때 자기가 발표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되겠다. 화장실 그만 나가서 좋고 자유스럽게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메모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리더십을 또 관계돼가지고 군인 정신에 관해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군인 정신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안중근 의사 이렇게 됐어요.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 잘리면서 한문 글귀가 있죠. 뭡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러면 기억나요. 안중근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따라서 해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자, 요거를 누가 해석을 해보겠습니까? 해봐. 이승언 답변하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뜻은 군인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도 있는데 말만 해도 상관없어. 뭐 한자로 뭐 이렇게 그 할 필요는 없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금 쓰고 있는 그 친구 뭐라고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 군인의 본분이다. 자, 그러면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한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나 군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구체적인 실행이 뭐가 있을까?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누가 이번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래, 해봐. 군인이란 앞에 나서서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최우선적으로 나라를 위해 싸워야겠지만 그런 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책무에 다하는 이런 것이 군인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시 상황에는 물론 나가 싸워야 하지만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은 자신의 책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 헌신,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영달에 위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해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익과 사이, 국가와 개인 두 개 구분을 할 수 있지. 국가론에서. 그 다음에 개인이 중요한 거야. 국가와 개인의 관계. 배웠죠. 국가론에서가. 국가와 개인. 국가는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서 국가는 어떤 존재이고, 나 개인은 어떤 존재인가. 누가 이걸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혹시 정의해보고 알아본 적 있는가? 국가와 개인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상한생도가 되고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되는 거는 아까 우리 원장님이 했지 국가에 들어가는 거지. 나 개인에서. 이제 개인이 아니야. 국가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국가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국가론.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다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누구의 발전에 이루어지는 거야? 개인의 발전으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처음에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개인들이 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영토 분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영토를 뺏기지 않게 해서 사람들끼리 뭉치면서 자 그러면은 나라를 만들어버려서 부족 연맹체가 생기고 국가 연맹체가 생기면서 자 아까 얘기한 누가 나타난다? 이 귀족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면 녹을 내놔라. 내가 니네들을 지켜줄게. 국민을 지켜줄게. 개인을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도 소중하고 우리 국가도 소중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국가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개인이 발전하면 국가도 더 발전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군인은 개인이냐 국가냐? 군인은 개인이냐 국가냐? 국가.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딱 들어가면 선설에 저 암흑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설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국가에 의해서 소속되고 있어. 국가가 봉급을 주고 국가가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교가 되면 누구는 특기를 뭐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계급에 올라갈 때 관리가 되는 거야. 이 명부가 있어가지고 자 누구는 철원에 사서 뭐 누구는 서울에서 뭐 누구는 대전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 누가 국가의 통수권자인 누가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다 보고를 받아. 그 여기 권먼서 대위가 있는데 걔 요즘에 잘하고 있나? 잘. 그다음 보직을 뭐 할까? 말도 잘 되니까 육군본부로 들어와서 정책 담당을 시킬까? 이렇게 다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장교가 되는데 돈 받지 돈. 봉급을 받지. 누가 주는 거야? 국가가 주는 거야. 국가가 주는데 결국은 누가 줘? 국민이 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소속되는 건 국민을 대표해서 군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지.
헌신한다는 말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sacrifice. sacrifice가 뭐야?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에 대해서 희생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안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전쟁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온 대한민국의 정예 육군 사관생도 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냐? 선생님 뭐 이 나이까지 살아계셔요 그러잖아. 나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 각 사관학교에 그 명예를 위해서 그 군인의 그 명예라는 게 있거든. 사관학교 생도가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체력을 닦아야 되고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저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중도에 아우 나가 그러지. 왜? 국민을 대신해서 들어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관물이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공인이지. 공인. 연예인만 공인이 아니고 사관생도 공인인가. 그럼 사관생도는 그 정복 입고 다니면 모자를 벗어야 돼, 벗고 다녀야 돼, 쓰고 다녀야 돼. 모자 벗고 다녀야 되냐? 쓰고 다니면 그냥 몰라? 전철 안에서 벗어야 써야 돼. 전철에서 벗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빼고 모자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잔잘 때 빼놓고. 원래 그래요. 우리가 모자를 쓴다는 거는 전체가 이 의복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 요즘에 생도들은 이 전철이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모자를 벗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대한대. 안 되는 게 돼 있어. 이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전이란 말이야. 의전. 의전이란 게 형식이지. 내용도 중요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관생도들이 해야 될, 자, 공군학교를 이제 지원하는 공사 10분이 있어. 아는 사람. 공사 10분. 안 가르쳐줬지, 아직. 뭐, 용의 단장하라. 뭐, 신상필. 첫 번째가 용의 단장하라.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서 바르게 하고 다녀라. 뭐, 슬리퍼 신고 다니면 안 되지? 반드시 모자 쓰고 다니고, 제복을 입고 다녀. 휴가 때는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안 쓸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의전을 갖춰줘야 한다. 융통성이 안 돼. 융통성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없다. 공군의 특성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 뭐 육군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전투 정신이 있지만은 공군에는 가끔 폭격을 해야 될 때 아니할 때도 있어. 워낙 그 전투기의 그 작전이 험하니까. 그런 데 위해서 융통성이 있지만 원래 군인들은 융통성이 있으면 이건 정치 군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야, 전쟁에 나가서 국민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는, 그럼 개인적이게 이기적인 거지. 자, 리더십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자, 자신의 리더십은, 안중근 의사의 이군 헌신 군인본부에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리더십?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사람 손 들어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 한 사람 누구였지? 너였지? 자, 그 인물만 있겠냐? 그 사람밖에만 있겠어?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그래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좋은 자 리더십을 경험했던 그 사례하고 느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시작.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축구 동아리에서 그 감독님에 의해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장으로서 대회에 나가 경기에서 패했지만은 패했고 상대 주장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쪽에 검은호 두 번째 수험생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동등한 그 파워를 가진 두 사람 친구도 있었겠지만 밋밋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뭐 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은 어떤 현명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갈등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는 경우 그 솔직한 마음으로 일단 먼저 그 상황에 대해 상대한테 전달하고 그 상황에 상대와 합의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또 돌아갑니다. 혹시 질문 한 번만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질문 내가 할 거야. 질문을 했는데 가치관에 관련된 역할.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항상 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도 뭐 있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의 일탈 행위를 있으면 없으면 좋았지만은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가 예를 들면 지각도 하면 좀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겠죠. 네, 가정을 해봅시다. 친한 친구가 일탈을 하기를 한다면 본인은 어떤 행동을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뭐 할까요? 한번 봅시다.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말로 한다면 최대한 친구와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으면 되겠죠. 당연히. 자, 아주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관학교에 딱 들어갔네. 그래도 가입교 훈련을 마치고 정이 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치팅 행위를 시험 볼 때 치팅 행위를 하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갈등이 옵니다. 자, 사관생도가라고 하는 거는 명예를 중요시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치팅하는 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치팅을 행위하는 걸 보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규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모른 채 할 겁니까? 세 번째, 그 친구에게 가서 자수하라고 할 건가? 자, 뭘 선택하겠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 규정은 규정이니까 친구한테 대화를 해보고 친구가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급자분께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에 관련해갖고 더 하고 싶은 부연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해놓고, 모른 척 하지 않고, 상급자를 보고할 것 같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우리 친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똑같은 거 상황에서. 네, 김태환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친구한테 자수를 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친구가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수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한다면 저는 상급한테 바로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일인데 학교에 지각을 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각자들의 명단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각자들의 명단을 다 적었지만 지각한 친구들이 반에 오고 나서 저에게 담임 선생님께 보내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지켜져야 되고 그런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은 그런 행위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담임 선생님께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수험생은 그러한 지금 이야기, 그러한 정의 실현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을 합니까? 네, 동감합니다. 왜 동감합니까? 그 이유를 앞에 하는 친구들의 그 이론을 이야기했던 근거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동의하는지. 먼저 친구들이 앞서 말했던 지각을 했던 친구들의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 한 번쯤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라는 단체의 규칙이 무너져서
이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그다음 이쪽에 지금 친구가 한번 얘기해봐. 네, 사원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친구의 양심에 맡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양심을 맡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 그쪽에 있는 친구는 갈등이 항상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전체에 대한 갈등이 없지만 1대1 관계에서는 갈등이 항상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잡는데, 하지만 자신의 뜻이 관철서에 있도록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말이야, 항상 자신만이 올바를 수도 없고 또 명령과 복종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상급 학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생도 이거 내 이야기가 맞지 않아?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선배님 이야기가 틀렸고 내 이야기가 맞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선배라는 이유로 자신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어. 자, 이런 경우에 내 뜻하고 맞지 않는데 선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랬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여러분 질문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군인, 그리고 즉 생도 시절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상급자의 명령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한 번 더 여쭤볼 것입니다. 지금 상급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군인으로서는 상급자의 말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저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상급자가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한다면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결국엔 상급자가 지게 되고 잘못은 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한 뒤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럼 입장을 탁 바꿔 생각해봐. 이번에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난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급자가 선배님 한 2번 정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봐. 이번에는 이제 내가 했는데 나보다 하급자가 선배님 똑같은 입장에서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재고해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의 성격상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어때요? 한번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해봤던 일이라면 제 말이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급자에게 너 말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고 결과가 잘못된다면 봐라 너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한 뒤 제가 옳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이야기 들었으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케이스가 똑같은 것 같지만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자, 요거에서 자신의 논리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 어떻게 누가 이야기해볼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입장 차이가 달라. 하지만 입장은 또 변화가 되는데 다시 정리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약품 말할 자신이 있어.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제가 만약에 하급자고 상급자께서 시키시는 명령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원자와 같이 똑같이 하겠지만 제가 상급자일 경우 제 아래에 있는 후임이 만약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옳다고 제가 더 연차가 많고 제가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의 능력을 믿고 저의 그 신념대로 전 제 말대로 할 것 같습니다. 하급자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고 그 조언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저의 그 능력과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해결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지만 또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똑같은 거죠. 내가 명령을 맡았을 때하고 후배로부터 어필 당한 거하고 아니면
내가 선배에게 다시 어필을 하는 거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하급자의 위치에서 상급자의 말을 지시를 들었을 때 처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 군인에서 하는 활동들은 실전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 명 한 명이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해서 따로 행동하게 되면 전쟁 때 크게 패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그 상급자의 말을 먼저 들은 후 그 추후에 이유나 자기 생각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하보자. 이승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자께서 저에게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하신다면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 후 그 명령을 다 완수한 후에 상급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의도를 묻고 토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급자가 저에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 상급자와 하급자는 먼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을 먼저 한 후에 양쪽 다가 그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먼저 내고 그거를 명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고.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급자인 경우라면 하급자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셨을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반영하는 모습을 보일 테고 하급자로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알려주고 그 선례를 제가 먼저 나서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뒤쪽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급자라고 한다면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급자의 명령이 만약에 법률에 위반된다고 한다면은 군인의 행동은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이 만약에 위법이라면 저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고 법률에 맞는 행동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상급자라고 한다면은 하급자가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하급자의 의견을 저의 의견과 대조와 비교를 하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져보면 그 하급자의 의견을 수용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다니면서 불합리한 상황 또는 불합리한 지시 학교 사이에서도 이거 봤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 뭔가 이 불합리해. 우리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치관에 의하면 이런다면 옛날에 그랬어. 머리 기르고 싶은데 왜 못 기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추리닝 좀 입고 싶은데 왜 못 입게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데 아주 불합리한데? 그래서 학교 막 제도가 바뀌어진 게 많아. 교복 자유화도 있었고, 왜 이렇게 우리들을 몰라주는 거야? 막 이랬는데, 여튼 이 세상에 불합리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는 좀 놔두고 뒤쪽에 학생들 중에서 방금 2학년 학생 중에하고 일단 먼저 말할 기회를 줄게. 불합리한 사례를 경험해가지고 거기서 개선된 걸 느꼈거나 해본 경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잘 생각해 봅시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상황은 인간의 모든 환경이야. 불합리한 그 관행이라고 할까? 보통 불합리한 관행이었어. 불합리해. 합리적이야. 과학적이지도 않고. 엄마는 형만 좋아해. 불합리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상황을 깨뚫어 볼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지. 불합리한 게 뭐가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부하를 다루는 지휘관이 되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불합리한 게 뭐가 있는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룹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공간하고 이 사람이 많은 공간을 더 크게 한다든지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이 사람을 엄청 미어테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압사사고 나지? 이태원에 그래 준 거야.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과밀학급에서 한 발에 40명씩 50명 넣으면 불합리한 거야? 합리적인 거야? 불합리한 거야?
사이즈에 맞아는 거야. 사이즈와 이 크기와 사람 숫자는 적절한 밀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치? 한 방에 수학여행 가봤지? 한 방에 몇 명 들어갔냐? 호텔에. 한 20명 들어갔냐? 그런 학교 있어.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불합리한 거야. 수학여행 가봤지 않았어? 안 가봤나? 호텔에 갔는데, 한 10명만 두면 됩니다. 20명씩 몰아넣어가지고, 이 학생들은 안 가봤, 그런 적 없었어? 가봤습니다. 그게 어땠어? 근데 저희는 4명에서 한 방 써서 계속 아주 쾌적하게 했다. 아주 좋은 학교네. 그러지 않은 학교도 있어. 이 대학교도 그런 데가 또 많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에 또 그랬을까? 자, 이러니까 혹시 불합리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 요걸 어떻게 목격했다. 뭘 느꼈다. 이 중에 저 뒤쪽에 입사 좀 말고, 자,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사례가 뭐가 있었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조교로 공부하던 시절 다리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어. 훈련소 특성상 다리 그리고 무릎 관절 등을 다치는 훈련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훈련병들은 기지병원에서 훈련소까지 약 20분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이때 경사로가 있었고 목발을 짚은 환자들은 가기 힘들었습니다. 조교들도 인솔해야지만 8월이나 9월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있는 날은 이제 오랫동안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는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여 군 내에 있는 수송 업무 담당하는 수송관에게 연락을 하여 앞으로는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훈련병들이 움직이기 힘들 때는 차량을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훈련병들을 차량으로 인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런 사례를 개선했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불합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적당할 수도 있는 건데 불합리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건 아마 부족한 인식이지 않았나. 인식 누군가를 봤으면 당연히 그걸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불합리한 상황은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분명히 그걸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는 야 이거 고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방관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야. 자 그런 사례가 또 누가 있을까? 그래. 저희가 빈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의 가격이 터무니도 없게 높았습니다. 다른 학교 그리고 외부의 편의점과 비교를 해봐도 좀 불합리하게, 말 그대로 불합리하게 가격이 높았고 다른 학생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매점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교생에게 실시를 하고 그리고 매점 불매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불매운동 자체 캠페인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저지당하긴 했지만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지와 그런 열정은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주 패기 있게 답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젊음이라는 게 이 공사구에는 패기, 신념, 정열, 극복 77기 야 이런 구호가 있을 거야. 청년들한테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전. 그래 공군의 그 정신이 있어. 4대 가치가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예요? 공군 핵심 가치. 도전, 헌신, 뭐? 도전, 헌신, 팀워크, 또 뭐야? 전문성입니다. 그렇지? 전문성이지. 핵심 가치. 챌린지, 도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서 뭐 한 게 뭐 있어?